중요 정보입니다. 대출 원리금 내느라 힘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 특례 지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출 상환을 연장하거나 이자를 내려주는 지원인데요. 상환기한 연장해주고 금리까지 내려주니 당연히 내가 내야 될 원리금이 작아지게 됩니다. 무엇보다 정부가 직접 지원하니까 믿을 수도 있고요. 꼭 보시고요. 정부 지원 혜택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보가 곧 돈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 여의도 정보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바로 정보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정착자금을 받으신 분들은요,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 분할 상환 특례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직대도 있고요, 대리대출도 있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받았던 대출의 원리금을 낮춰줍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몰라요. 이거를 모르다 보니까 계속 비싼 원리금을 지금 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소자공 카페 가보시면 이렇게 2025 분할상환 특례, 2025 분할상환 특례 직대 대리 올려드렸죠. 왜 제가 2025라고 썼냐 그러면 한시예요. 2025년도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대출 있고요, 정책자금 받았어요. 그러면 꼭 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실제 많은 분들이 뭐 조건 떴다, 조건부 승인 떴다 라고 해서 다 지금 후기 남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만 몰랐네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요 직대에 대해서, 분할상환 특례 직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겁니다. 자, 바로 공문 들어가겠습니다. 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 지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많은 분들이 이게 헷갈려 하시는 게 직대도 있고요, 대리대출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는 직대에 대해서 신청을 안 하시는 이유가, 그 대리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상환 연장을 하면 그 보증료를 새로 내야 돼요. 그러니까 갈아타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직대도 이 보증료 내나 보다, 이걸 좀 오해하시더라고요. 예, 직접대출은 그런 게 없죠. 여러분 직접대출 받으신 분들은 그냥 갈아타시면 하면 됩니다. 그냥. 그래서 상환기간이 연장이 되고 금리도 1%포인트 내려주다 보니까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잘 모르셔갖고, 그래서 이거 여러분 다시 한번 이거 알려드립니다. 분할상환 특례 지원제도 상환 목적은 그렇습니다. 정책자금 직접대출을 성실히 상환 중인 업체 중 코로나19 시기부터 현재까지 지속된 경기 침체로 인해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대상으로 해서 이 상환기간 연장, 금리 감면 요 두 가지 혜택이 주어지는 거고요. 사업기간이 제가 말씀드렸었죠. 이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해드리는 거예요. 좋은 제도인데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댓글을 읽어보면은 아직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워서 좀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분할상환 특례 지원도 있고 정책자금 상환 연장 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다시 한번. 자, 이렇게 상황을 좀 설명드릴게요. 내가 직대 받았습니다. 나 직대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이제 하실 수 있어요. 분할상환 특례 지원, 아니면은 그냥 일반 상환 연장. 요거 두 개. 예. 보시면은 분할상환 특례 지원은 이건 한시입니다. 2025년만 들어가요. 2025년만. 근데 이거랑 뭐가 다르냐? 7년까지는 상환 연장 해줍니다. 그런데 특례 지원은 금리 감면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았던 금리에서 1%포인트 정도 내려가는 거죠. 이거 엄청난 혜택이잖아요. 왜냐하면 계속 적용되는 게 금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례 지원은 1%포인트 금리 감면까지 있다. 이거는 올해까지만 신청을 받는다. 올해 지나면 이거 해야 돼요. 그냥 상환 연장만 하는 거. 여기 써져 있죠. 2025년 12월 19일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내가 직대 있으신 분들은, 그리고 내가 상환 연장을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은 이왕이면 특례 지원하셔서 금리 감면까지 받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거예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자, 여기도 이제 좀 구체적으로 나오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 지원. 이건 뭐다? 1%포인트 금리 인하가 주어진다. 써져 있죠.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 보면 신규 지원자가 있고 그 기수혜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또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차이냐고 물어보시는데, 원래 그 직대를 받으시는 분들은 이 상환 연장 그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5년이거든요. 최대 5년.
예. 그래서 이거를 이미 신청하신 분들이 계세요. 이미 신청하신 분들. 제가 알기로는 이거보다 원래 더 짧았는데 이것도 길어진 겁니다. 최대 5년으로. 근데 이미 나는 상환 연장 신청을 한 거예요. 직대에. 자, 그런 분들, 기수혜자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 자, 이런 분들도 신청할 수 있어요. 7년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내가 만약에 5년 했어, 5년. 나 지금 한 뭐 4년 했다고 쳐볼게요. 4년 했다고 쳐봤어요. 그래서 내가 4년 동안 상환기한이 연장이 됐어. 그럼 내가 이걸 신청하면 플러스 3년이 더 들어가는 겁니다. 최대 7년까지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기수혜자들도 신청할 수 있다. 동일하게 특례 지원이니까 1%포인트 금리 내려간다. 그래서 나 이거 이미 예전에 신청했었는데 다시 신청하세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1%포인트 금리 인하 받는 게 낫죠. 이거 이번 연도 한시니까. 이해되셨죠? 이게 특례 지원입니다. 이게 특례 지원. 그러면 일반 정책자금 상환 연장은 이거는 그냥 7년 연장하는 거예요. 그냥 7년 연장. 예. 요 차이거든요. 그래서 직대 받으신 분들은 일단 뭘 알아본다? 아, 나는 분할상환 특례 지원을 이번에 신청해서 상환기한 연장하고 금리도 낮춘다. 요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신청 대상이 나오죠.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을 이용하면서, 그죠? 직접대출을 이용하면서 성실상환 중이나 일시적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또한 상환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이고요. 대상 채무는 다 되지 않아요? 연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발생하였더라도 최장 30일 이하의 단기 연체 중인 채무, 이런 거를 받아줍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는 성실상환자를 위해서 나온 거다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근데 대부분 직대 받으신 분들은 잘 갚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꼭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뭐 신청 제한 기준은 넘어가고 그 다음에 유형별 지원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분할상환 특례 금리 내려주는 거. 근데 이제 조건이 하나가 더 있어요. 잘 보세요. 자,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중 영업한 왜냐면 이건 6월 중이라 나오는 거가 공문이 이게 처음 나왔을 때가 제 기억으로는 7월에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 중에서 현재 이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 중에서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경영 애로 사유로 아래 사항 중 한 개 이상 해당하는 자. 근데 조건이 어렵지 않아요. 매출 감소자인데요. 2020년부터 2023년 중 연말 매출액 대비 2024년 말 매출액이 감소된 경우. 그래서 이때 대비해서 2024년 말 매출이 감소된 경우. 아마 이런 분들 꽤 많을 겁니다. 또 하나. 뭐 다중채무자인 경우에도 이제는 가능합니다. 잔존채무. 타 금융기관의 잔존채무가 하나 이상인 경우. 그래서 보통 있죠. 다중채무자 보통 직대 받아도 다른 또 지원 받았을 거 아닙니까? 대출도 받고. 그래서 이런 분들 한 개 이상인 경우. 중저신용자. 자, 나이스 기준으로 839점 이하의 신자. 부실징후. 부실징후를 포착하여 자체 모니터링 중개업체. 이거는 사실 뭐 여러분이 할 건 아니고. 그럼 요거 3개 중에 이제는 하나 해당하시면은 하나 이상만 해당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조건은 까다롭지 않습니다. 자, 지원 내용은 말씀드렸죠? 상환기한 연장입니다. 상환기한 연장. 근데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저 정말 질문 많이 받았던 거. 그 여정님 이거 신청하면은 내가 그 거치기간이 남아있는 게 있는데 직대 중에서도 거치기간이 남아있는데 이거 다 포함된다고 그러던데요. 이거 다 포함해갖고 바로 그냥 원리금 갚아야 된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물어보신 데 있는데 자, 이거 여러분 제가 공단에다가 직접 물어봤어요. 거치계좌 선택 가능합니다.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기간 중인 계좌는 상환 연장 제외 가능해요. 무슨 얘기냐? 내가 직대가 한 2개 있는 거야. 하나는 내가 이미 원리금 상환하고 있고 하나는 거치기간만 남아있는 거야. 지금 거치기간이 있어서 이자만 내고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거를 신청하면은 2개 다 무조건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거치 계좌가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기간 중 계좌는 뺄 수도 있습니다. 제외 가능해요. 이거 빼고 들어가면 됩니다. 이거 빼고.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 요것도 굉장히 많은 오해가 있어서 제가 직접 물어보고 풀어드렸습니다. 아하, 그러면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그러면은 나쁘지 않네.
상환 계좌는 원리금 상환을 1회 이상 수행한 계좌. 이렇게 이제 보시면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요건 무조건 들어가야 되죠. 필수니까. 그래서 복수의 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는 이제 통합해서 들어가는 거고, 통합하되 거치 계좌는 뺄 수도 있다. 이해되셨죠?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정금리, 변동금리가 혼재된 경우는 고정금리 통합계좌와 변동금리 통합계좌의 두 계좌가 생성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금리 감면 당연히 1%포인트 감면이 됩니다. 나쁘지 않아요.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금리 감면이 되니까 직접대출의 가중평균 적용금리 플러스 가상금리에서 1% 빼준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가상금리는 정상계좌의 0.2%, 30일 이하 연체계좌는 0.4%의 가산계좌가 주어져요. 이거는 가상금리잖아요. 가상금리. 그래서 내가 이제 적용금리가 어떻게 되냐면 계산이 이제 직접대출의 가중평균 적용금리에다가 가상금리 당연히 붙겠죠. 가상금리는 0.2% 정도 붙는다고 보셔야 돼요. 그 신청 대상이 30일 이하 연체도 되니까 받아주긴 하는데, 그래도 연체했으니까 가상금리가 0.4% 정도 더 붙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0.2%를 이제는 가상금리로 붙고 거기서 1%를 빼주는 거죠.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나쁘지 않은 조건이다. 무엇보다 요게 크게 빠져나가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례 쭉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상환 연장 부분이 나오네요. 아까는 특례 지원입니다. 금리 내려주는 거. 이번에는 그냥 상환만 연장해 주는 거. 두 가지라 그랬죠? 이거는 거의 비슷해요. 그냥 요것만 다릅니다. 요거 한 개 이상 하는 이 조건만 달라요. 보시면 매출 감소자가 이제 전기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이렇게 돼 있어서 요것만 이제 그 특례 지원과 좀 다른 부분이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상환 연장도 만약에 나는 특례 지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연장 상환만 기한으로 7년만 연장하겠다. 그러면 상환 기한 연장, 이거는 올해 말 아니더라도 계속 내년에도 이제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이제 공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신청 방법은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온라인 또는 관할 소상공인 지원센터 방문 이렇게 되어 있죠. 온라인은요, 정책자금 사이트에 가보시면 됩니다. 같이 가볼까요? 여기 보시면 이제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에 와봤고요. 여기 오셔서 이렇게 상환 연장, 분할 상환 연장, 여기 보시면 분할 상환 연장이 있는데 뭐 차이점은 뭐죠? 기존 제도 활용자 추가 신청. 하나는 나는 이미 이 분할 상환 신청을 하신 분들, 그래서 기존 제도 기활용자들이 여기로 가는 거고, 신규로 이리로 가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거 남아있기 때문에 곧 마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안타깝습니다. 이게 직대 받으신 분들은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거 꼭 많은 분들이 좀 알려줘서 이왕이면은 1%포인트 금리 인하 받으셨으면 좋겠다. 왜냐면 한시 지원이다 보니까. 그래서 요걸로 신청하기를 이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유의사항 말씀드립니다. 요 제도를 활용할 때 유의사항은,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리 인하해주는 이 특례 지원은 금년도에 한 해 운영되는 한시적 지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신청하셨으면 좋겠고, 내년부터는 상환 연장만 해준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현재 활용 중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집적대출 중 거치기간에 해당하는 계좌를 본 특례 지원을 통해 신청할 경우, 그 뜻은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거치기간이 남아있는 계좌가 있을 겁니다. 그거를 특례 지원을 통해 같이 신청하면은 잔여 거치기간이 소멸돼요. 이걸부터 뭐예요? 다음 달부터 즉시 원리금 상환이 시작된다는 거. 그럼 그러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거치기간 남아있는 거 빼면 되죠.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선택 가능하니까 빼시면 돼요. 나는 거치기간 이거 빼겠다. 거치기간 남아있는 계좌는 굳이 통합 안 시키겠다. 그러셔도 됩니다. 선택이니까. 근데 거치기간이 있는 계좌를 통합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 분도. 왜 그러냐면 금리가 내려가니까 일단. 그러니까 머리를 잘 쓰셔야 돼. 나는 어차피 갚을 거 그냥 합산해갖고 통합해서 신청하고 금리 내려버리겠다. 이런 전략도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본인 선택에 다르겠죠. 자, 그런 분들은 거치 기간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소멸됩니다. 즉시 원리금 상환이 들어가요. 대신에 금리가 내려가니까 일부러 이걸로 선택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제는 유의사항이 나온 겁니다.
원리금이 즉시 상환되니까 알고 있어야 된다. 근데 이거를 전략적으로 또 활용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 다음에 본 제도를 통해 통합실행된 계좌는 원상복구 불가능하다. 요거 이제는 뭐 원론적인 얘기죠. 만기까지 납부되는 이자 총액은 본 제도 지원 전환 스케줄 대비 증가될 수 있다.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구조상 당연히 뭐 대출 구조상 원리 그 상환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내가 갚아야 될 기간이 길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따져보면은 당연히 뭐 이자 총액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는. 그래서 뭐 원론적인 얘기는 유의사항이 이제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요것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이제 여러분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뭐냐 그러면 이제 연말입니다. 그래서 한시 지원 같은 게 이제 다 끝나요. 그래서 좀 이렇게 좋은 제도가 남아 있을 때 이제는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고, 이게 나쁜 게 아니니까 제가 만약에 좀 안 좋은 거라 그러면 좀 말씀드리죠. 대리대출 특례 지원 같은 경우에는 보증료가 좀 세요. 보통 7년짜리 보증료 받으려면 한 돈 150 정도 아마 들어갈 겁니다. 예. 근데 이거는 직대잖아요. 금방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는 저는 이제는 꼭 뭘 하냐면 여기에 나오죠. 유의사항 쭉 나오고 문의처. 여기 보면 공문입니다. 이거 공문이기 때문에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1357번. 예, 이쪽으로 전화하셔갖고 그럼 상담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은 소상공인 통합 콜센터 1533-0100번에서 정확한 이름은 특례 지원입니다. 예, 보시면은 소상공인 분할 상한 특례 지원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번 꼭 상담 받으셔서 좀 혜택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정보 여기까지입니다. 네, 우리 여정 가족님들 남아 계십시오. 우리 인사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연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 이제 정부의 정책이 이제 마무리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도움되는 지원 정책도 사업이 이제 마무리되고 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이제 특례 지원이 곧 마무리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직대 받으신 분들은 또 주위 분들에게 알려주셔서 금리 인하 이번 기회에 한시 지원이니까 꼭 받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드렸고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또 기원해 드립니다. 연말이다 보니까 또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좀 여러분의 그 생활에 좀 따뜻함이 더 있으시기를 좀 기원해 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지나가다가 인사를 많이 해주십니다. 오늘도 제가 또 점심 먹으면서 있는데 갑자기 또 여정 가족님이세요. 그래서 인사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은 정보들 주셔서, 예, 그리고 정책들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저도 되게 반가웠습니다. 보통 제가 밥을 혼자 먹어요. 혼자 먹는데 지나가는데 불쑥 인사해 주셔갖고 저도 이제 깜짝 놀랐는데 아마 이 영상 보실 것 같습니다. 항상 이렇게 인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따뜻한 말 해주셔서 말 한마디가 되게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정님 덕분에 정부 지원, 정부 정책들 알게 돼서 너무 고맙다고 인사하시는 거 보면서 저도 되게 마음이 좀 뿌듯했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구나. 그래서 더 열심히 여러분께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